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이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재용한테 구속영장 청구해서 역시 검찰 쿨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쟤네들이 얼마나 썩은 집단이고 자기 친화적인 집단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영장마저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출구를 찾고 싶겠어요. 네. 채널A 이동재 그 녹취록 지금 이번에 공개됐죠. 지금 한동훈은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유호성 수사한 검사들, 불기소 처분해갖고 욕 싸들어 먹고 있죠. 한명수 이 과거의 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이 죄수들을 매수해가지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비망록이 나왔고, 한은상 씨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에, 증언을 했던 이 최 씨라는 분이 자기의 어떤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는 자기가 증언을 위증을 했다라고 법무부에 4월 달에 이미 진정서를 낸 게 드러났잖아요. 한은상 씨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낸 것도 검찰이 다 씹어버린 게 전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출구가 필요하거든. 그럼 이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검찰은 살아있어. 정의야. 정의의 사도들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딱 이재용이니까 이재용이랑 제가 볼 때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대충 화면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공은 법원에다가 다 넘기는 거죠. 왜?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끌었는데 지지부진한 거에 대한 그 모든 책임들, 이재용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이 책임들에 대해서는 싹 빠지면서 모든 공은 법원이 받는 거예요. 법원이 만약에 기각한다고 하면은 법원이 욕을 다 먹겠죠. 역시 우리나라 법원은 재벌이 친화적이야. 삼성의 친화적이야. 법원이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언론이 삼성을 실드 쳐줘요. 오늘도 뉴스 기사를 쫙 보세요. 삼성 겨우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삼성 경영이 위태롭다. 전부 이재용 걱정하는 기사들이에요. 전부. 오늘 기사를 보고서 되게 가관인 게 뭐냐면 검찰을 욕할 수는 없잖아. 근데 삼성을 너무 우위하고 싶으니까는 기사들이 전부 드라이하게 이렇게 그 사실관계만 나열했거나 아니면 전부 이재용 걱정하는 거예요. 삼성이나 장지원 아들뿐 아니라 심지어 일본한테도 너무나 관대해요. 아베 비판하는 기사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윤미향이나 이 최강욱한테 이렇게 쏟아내는 그 악의적 기사들을 보면요. 거의 이거는 감정이 실려 있거든. 거의 전생의 부모 죽인 왼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몰아치는 그게 뭐지? 손 봐주겠다라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 최소한 우리에 대한테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에 거슬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 좁쌀 같은 마음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초조함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입진보를 이 진중권을 포함한 이 입진보들부터 진보 언론 포함하여 이 보수 언론이 정말 어깨에 딱 띠를 두르고 스크럼을 차가지고 진짜 일제히 이렇게 공격하면서 방어하는 태세거든요. 도대체 이들의 이런 현란한 언론 플레이나 막 감정 섞인 극단에 가까운 이런 언론 플레이는 어디서 와나 모든 걸 다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전부 다 방어를 하잖아요. 사실이 관계가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나빠. 윤석열은 잘났어. 니네 윤석열 자르려고 하는 거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수렴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얘네들의 모든 행동은 이 뒤에 딱 누군가가 앉아있다. 이 스크램 뒤에 마치 윤석열이 일본 전국시대 쇼군 모자 있죠. 쇼군 딱 갑옷을 입고서는 딱 뒤에서 앉아있어갖고 지시 내리고 보호받는 상황이에요. 지시도 내리지만 이 스크럼이 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까지 치지 못하게끔. 얘네들의 이 모든 언론 플레이는 이 검찰과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한테 윤석열은 쇼군인 거예요. 도대체 이 심리는 뭐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마치 스탕달 신드롬처럼 검찰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기에 잡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특히 이번에 굉장히 좀 둘 다 좀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언론에 대해서 두 가지 보고서가 있죠. 하나는 이 채널A에서 만든 이 진상보고서의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채널A가 사실상 이 사건을 덮었죠. 왜냐,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이 김차수 전무나 김재호 대표가 사실상 조사위원이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얘네도 살궁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동재와 한동훈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보고서에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재가 인권 침해라고 그러고 내 뭐 통화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하고서 공개했다고 하면서 계속 길게 날뛰는 게 이동재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너무 창피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동재와 한동훈이 동일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이동재가 한동훈의 더 똘만이었다라는 거가 딱 나오거든요. 이동재가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기사 못 낼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엄살을 피니까는 한동훈이 맨날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야, 나 아침에 전화했거든. 야, 오늘 잘 됐니? 취재 잘 됐어? 아니 잘 못 되고 뭐 이게 뭐 어떤 정보도 없고 야 그럼 계속 만나. 저 이거 기사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저는 뭐 이 사람한테 뭘 제안하죠? 그랬더니 야 잘하면은 내가 이거 감형시켜준다고 하고 야 이거 사법상의 다 절차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나봐. 내 이름 팔어. 내 윤석열 최친kin이란 내 이름 팔아. 결국은 그 이름을 팔으라고 하니까는 이 제보자 지씨한테 가서 한동훈의 목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이 기자가 바보같이. 이것이 유시민을 잡으려고 했던 게 이동재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한동훈이 원했고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못 이기를 청하면서 이걸 딸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사람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는 한동훈하고의 통화 내용을 계속 녹음을 해왔던 거예요. 한동훈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양아치 같은 놈이라면서 욕을 하거든. 한동훈에 대해서. 그니까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야. 마치 중소기업 사장이 그 밑에 있는 사원한테 일 시키는 것처럼 이동재를 부리거든요. 대하는 게. 이동재는 뒤에 속으로 욕하면서 저항 없이 이걸 또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깨름직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 백혜림이라는 사회부 차장한테 이 둘 사이의 녹취록에 대한 통화 내용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차장이 야 한동훈이 그렇게 적극적이야?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들을 꽤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심지어 얘네들은 이 백혜림이라든가 이동재라든가 이 홍성균과 이 차장들은요 이미 그 진상조사단이 발족하기 전에 핸드폰 카톡 싹 지우고 이동재는 심지어 컴퓨터까지 다 포맷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복구해서 몇 개를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그 몇 개 자체가 너무나 적나라하는 거지. 여기서 이 한동훈은 사실상 범죄자인데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동재 불러가지고 검찰에서 포렌식 한다고 하니까 이동재는 저기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동재를 끝으로 몰진 않겠죠. 왜 이동재가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 녹취록 다 풀겠지. 자기가 숨겨놓은 거. 예, 그니까 한동훈이 지금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동훈은 너무 적나라해. 이 몇 가지 진짜 한 몇 문장 공개됐는데도 이 정도라면 한동훈이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용해 먹는지가 너무 보이죠? 이 한동훈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지금 SBS의 그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 보도가 명백하게 오보라고 하면서 방심위에서 지금 법정 제재를 예고했는데 이 법정 제재를 예고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 이 방심위에서 이 기자들을 불렀어요. SBS 기자들을. 근데 심지어 이거를 직접 보도한 이현정은요 가지도 않았어요. 정치부랑 법조팀 팀장을 불러서 도대체 이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거냐. 왜냐 정경심 교수 아들의 표창장이 나왔을 뿐인데 그것도 공용 PC에서 이게 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냥 표창장인데.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할 거라면은 니네는 이게 직인 파일이 아니라 직인 파일과 관련돼 있는 파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건 표현상의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그럼 김철수랑 김철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김철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냐고. 그리고 설령 그게 같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은 확인해야 된다. 이 해당 직인 파일이 디지털 캡처해서 위조가 됐다. 그 다음에 그 캡처한 그 파일의 원본이 아들의 표창장이라는 사실, 이 두 개 정도는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확인했냐 그랬더니 그 팀장이 뭐라고 반문하냐면요, 그럼 우리가 검사한테 받았었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하라는 거냐고. 우리는 그게 아들의 상장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총장 직인을 스크린 캡처했거나 디지털 캡처했는지 확인을 안 했다. 그냥 우리는 추정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니네는 오버를 인정하지 않니? 물어보니까 우리가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게 만약에 오버였다면은 검찰이 오버라고 정정을 해줬을 텐데 검찰이 정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검찰이 틀렸다고 해주면 오버인 거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게 틀렸다고 해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냥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아무것도 취재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받아주는 대로 그냥 부대로 적어서 그걸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차라리 검찰을 비난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해요. 차라리 그러면 검찰을 비난해야 되잖아. 완전히 믿을 수 있게끔 검찰이 정보를 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검찰은 쉴드를 쳐야 되겠지. 검찰 가지고 베껴 쓴 자기 자신들은 보호해야 되지. 그러니까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방심위 의원들이 이 SBS 기자들하고 여기를 하다가 제가 볼 때 완전 열받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가 됐으면은 SBS 기자들은 빨간 아재를 괴롭힐 게 아니라 검찰을 비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최소한 검찰이 받아주는 대로 썼을 뿐이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가 완전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빨간 아재한테 갑질을 하는 거야. 진짜 얼척이 없죠. 네, 여러분, LA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그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나치에 협력하다 못해 동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담은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인간은 일단 어떤 절대 권력으로부터, 권위로부터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싸운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자유가 딱 주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거지. 왜?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해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고독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은 종교에 매달리게 되고, 끝내는 이 독재자의 권위에 이렇게 복종을 함으로써 자기가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들이, 이 입진보들이 이 검찰이나 윤석열을 방어해주고 그 실드 쳐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치 지금 이 정권을 빼앗겼다는 이 상실감을 어디다 나누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재자? 이 쥐틀러 같은 이 사람한테 절대 권력한테 매달리면서 이 권력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처럼. 거기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진보는 진보의 길을 잃고, 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어떤 저널리즘의 그 기본을 잃었거든요. 그 절대 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제발 좀 빨리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